조선시대 선조 임금 때 허준이라는 명의가 있었다. 지금도 한방 의사라면 누구나 보배처럼 간직하는 동의보감이라는 의술책을 편찬한 사람이다. 선조 임금의 명을 받은 허준이 이 책을 완성한 것은 그 다음 임금인 광해군 때 일이었다. 이 책에서 허준은 사람의 병을 과별로 분류하여 일일이 병명을 붙이고 그 치료법도 자상히 적어 놓았다. 이것은 그 당시 의술의 집대성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역시 세계에 자랑할 만한 한방이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허준이 젊었을 때 사신을 따라 중국에 가다가 생긴 일이다. 허준을 포함한 사신 일행이 국경을 막 넘어서 으슥한 산골 길에 닿았을 때다. 난데없이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다. 그리고 여럿이 기겁을 하는 사이에 하필이면 허준 앞에 쭈그려 앉아 옷자락을 앞발로 잡아당겼다. 처음에는 모두 놀랐으나 이내 사람을 해치려는 생각이 아님을 곧 알 수 있었다. 그래서 허준도 다른 사람들처럼 정신을 가다듬고 호랑이를 관찰했다. 자세히 보니까 호랑이 눈에는 어쩐지 눈물이 고인 듯 느껴졌다. 꼭 무슨 곡절이 있을 게다. 허준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번 사람의 말로 물어보았다. 너는 나를 해칠 생각이냐 아니냐? 호랑이가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 좌우로 머리를 흔들더니 뒤를 멀리 돌아다보면서 발을 허비적거렸다. 어디로 함께 가자는 게로구나. 허준이 이런 생각으로 저도 모르게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그러자 호랑이는 허준 앞에 등을 납작하게 엎드렸다. 허준은 용기를 내서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그때부터 호랑이는 허준을 업고 우거진 숲과 험한 산길을 나는 듯이 달렸다. 얼마 후 어떤 동굴 앞에 오더니 호랑이는 거기서 또 푹 엎드렸다. 여기가 호랑이 굴이구나. 하고 허준은 성큼성큼 굴 안으로 호랑이를 따라 들어갔다. 보니까 호랑이 새끼 3마리가 피투성이가 되어 자빠져 있었다. 아마도 무슨 사나운 짐승에게 해를 당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채 낑낑거리고 있었다. 까닭을 안아주는 약주머니에서 고약을 꺼내 정성껏 발라주었다. 이것을 본 어미 호랑이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는지 어흥, 하고 부드럽게 울더니 이내 어디론지 나가버렸다. 좀 있으려니까 호랑이는 커다란 이리 한 마리를 물고 돌아왔어. 굴 밖에 놓고 무참하게 물어 죽였다. 죽은 후에도 발로 차고 입으로 물어뜯으면서 무서운 소리로 울부짖었다. 오라, 새끼의 원수를 갚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허준은 어쨌거나 돌아갈 요량으로 굴 밖으로 나왔다. 이것을 보더니 호랑이는 기겁을 하고 앞을 막았다. 먼저 허준을 데려올 때와 마찬가지로 꿇어앉은 호랑이를 보고 허준은 상처가 아물 때까지 보아달라는 뜻임을 깨달았다. 이리하여 하는 수 없이 굴에 들어온 허준은 호랑이 새끼를 마치 사람처럼 정성껏 치료하게 되었다. 그동안 밤이면 어미 호랑이가 물어다 펴준 마른 풀에서 잤다. 낮이면 불이 나게 잡아다 주는 산토끼, 노루새끼 따위를 불에 구워 먹었다. 한 사나흘이 지나서 호랑이 새끼는 상처가 아물어 힘차게 뒹굴고 뛰고 하게 되었다. 그제야 어미 호랑이는 허준 앞에 큰 절이라도 하듯이 꿇어 앉았다. 그리고 일변 하며 사뭇 기분 좋게 울어댔다. 이젠 다 나았으니 나를 돌려보내다오. 하는 허준의 말이 통했는지 어미 호랑이는 등을 내밀고 엎드렸다. 허준이 올라탔다. 호랑이는 또 다시 나는 듯이 그러나 몹시도 조심성 있게 달렸다. 오던 길과는 퍽 다르다는 생각이 나서 허준은 약간 겁을 먹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어 몸을 맡겨두었다. 이윽고 어느 큰 거리가 보이는 언덕에까지 오더니 호랑이는 거기서 발을 멈추고 엎드렸다. 이렇게 하여 허준은 그 주막거리로 내려갔고 호랑이는 그 사이에 모습이 사라졌다. 그 곧 큰 여관을 찾아든 허준은 한 이틀 후에 먼저 함께 가던 사절단 일행과 만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호랑이는 오히려 앞질러 데려다 준 셈이다.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허준은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다고 한다.